그때 가서 의미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러면 약간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알기로 제가 85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돌잔치 할 때 박사님께서는 열심히 회사에서 리포트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86년도에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 시작하셨죠. 네, 세월이 참 갑자기 죄송합니다. 오래해서. 아닙니다. 이렇게 네, 엄청난 인생 선배이시기도 아닙니다. 한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직접 투자를 못 하잖아요. 근데 그 투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이 또 애널리스트란 말이죠. 그럼 이분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지?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습니다. 지난 38년 동안 투자나 자산 증시를 좀 어떻게 하셨나?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셨어요? 안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네, 특별히. 진짜 그럼 예금, 적금 뭐 그렇게만 하신 거예요? 저는 뭐 약간 인생의 황금기라 그럴까? 뭐 한 30대 후반부터 네. 40대 50 넘어서까지 이제 그 자산운용사, 네. 투자자문사를 설립해서 그 같이 이제 좀 으쌰으쌰 했기 때문에 네. 거기에 이제 지분을 출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저희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고, 좀 했다면 어쨌든 조금 고금리 뭐 이렇게 상품을 찾아다니는 그 정도? 네. 보수적으로 그런 정도 하고 장외 주식. 장외 주식. 네. 그 IPO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이제 장외 주식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네. 이제 그런 주식들을 좀 발굴해서 우연히 이제 좀 소개받아서 투자하거나 뭐 그런 정도였죠. 이건 공통 질문이거든요. 네.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가져가시는지. 네.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주식 얘기도 나오고, 뭐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, 아니면 뭐 직접 투자 안 되면 ETF라도 해서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, 박사님께서는 지분 가치 상승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습니다.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직접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 네. 남들이 돈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 하되 저 자신은 어쨌든 프로페셔널한 직업인으로서 네. 좀 노후를 설계하자. 비겁하게 네. 보수적으로. 비겁한 게 아니죠. 그게 박사님께서 지금도 업계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진심입니다. 겸손하신 건 원래 알고 있었는데, 그리고 업계에서 평판이 좋은 건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, 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저는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되게 싼티나는 질문을 드렸는데 우문 현답이 와서 또 한 수 배웁니다. 그러면 제가 싼티나는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. 네.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? 우리는 자산운용사를 차릴 수도 없고 지분가치 상승보다는 어쨌거나 직접 주식을 하든 뭐 펀드를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뭐 현금을 갖고 있든 예적금을 하든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을 하지 않습니까?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순간에서는 내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좀 현명하고 장기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겠어요? 네,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어쨌든 전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지금은 주식 가치주 중심으로 한 30%, 뭐 네. 이렇게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, 네.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금리 상품이라든지 리츠라든지, 네. 또 내지는 뭐 대체 쪽에서 곡물 ETF라든지, 뭐 곡물은 내년까지 불행하게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, 예. 뭐 그런 어쨌든 좀 대체 자산, 뭐 고금리 채권, 리츠, 안정된 인컴 게인이 있는 네. 뭐 그런 쪽에서 뭐 한 40% 정도. 채권이나 뭐 네. 인컴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자산운용 펀드 상품이 네.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아니 예전에 그리고 네. 김영익 교수님 모셨을 때도 네, 네. 그때도 그 곡물 ETF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박사님께서도 뭐 비슷한. 네, 뭐 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구조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이제 조금 정말 단기채라든지 현금성 자산을 네. 가지고 주가가 아주 크게 폭락할 때
주식을 살 수 있는 뭐 주식은 뭐 직접 투자하셔도 되고 네. 펀드 가입하셔도 되고 ETF 사셔도 되고 네. 이렇게 해서 주식을 쏠 수 있는 어쨌든 재원을 한 30% 정도는 확보하고 네. 나머지는 뭐 달러라든지 뭐 코인이 더 떨어지면 조금 코인을 더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네. 그렇게 해서 뭐 달러라든지 외화예금 뭐 한 10%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다가 주식은 한 가치주 그러니까 PR이 낮은 종목 위주로만 혹은 배당을 어쨌든 줄 수 있는 네.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가져가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어쨌든 의미 있는 지지선이 꺾이거나 네. 내년 중반에 이제 주가가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고 경기가 이제 조금 더 무너지면 네. 그때 가서 뭐 빠르면 빨리 오면 빨리 오는 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경기 침체가 네. 거기서 이제 주식을 조금 좀 의미 있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ETF도 좋고 펀드도 좋고요.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좀 패시브 시장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지난 한 5년간 뭐 7년간이 거의 한 5년간이 거의 그 패시브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뭐 종목 ETF를 사시더라도 조금 쪼개져 있는 네. 아주 소테마 ETF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하면은 다 있는 2차 전지보다는 네. 2차 전지 뭐 소재 부품라든지 이렇게 조금 세분돼 있는 ETF, 해외 ETF를 사시더라도 상위 지수를 사지 마시고 네. 이렇게 세분돼 있는 펀드나 ETF를 사셔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지난 몇 년간 아주 패시브 시장, 그냥 포괄적인 지수 투자에 굉장히 지금 익숙해져 있거든요. 그렇죠. 여기서 한 발짝 떨어지셔서 밸류에이션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거에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투자하는 시대, 그다음에 지수 전체를 포괄적으로 사는 시대에서 조금 쪼개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사는 시대로 네.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밸류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그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는 지수 추종보다는 좀 그 테마 중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테마에 투자하는 ETF나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액티브하게 가세요라고 하면 진짜 액티브로 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2배, 3배짜리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의미가 아니라 테마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된 테마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은 타이밍에 저점이었을 때 투자를 해보면 그리고 그게 좀 성공적인 투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힌트까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참 우울할 수 있는 시장이고 이야기들인데 또 박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위로를 많이 얻습니다. 네. 왠지 근자감이라고 하죠. 근거 없는 자신감이긴 한데 이번 침체를 어느 정도 감당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적인 느낌도 좀 옆에서 듣다 보니까 받게 되고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그러면 박사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